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사실은 뭐 사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큰데 분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한쪽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이중삼중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해지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먼저 만기 해지.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주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상가는 이제 6개월에서 1개월이죠. 원래 이제 주택도 6개월에서 1개월이었는데 2020년 12월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기본 계약 기간이 주택은 2년, 오피스텔 상가는 1년입니다. 근데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합의하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사 갈 때는 내가 여기 몇 년 살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2년을 계약을 합니다. 근데 내가 3년 사는 게 확실하면 3년 임대가 가능한 걸 찾으면 되는 거고, 또 내가 1년 6개월 사는 게 확실하면은 처음부터 1년 6개월을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년 계약했는데 이제 1년 6개월 후에 나가야 될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도 해지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만기 해지도 어렵지만 중도 해지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중도 해지 같은 경우는 그 임대인이 양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중개 수수료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그 전세가가 이제 하락한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3억에 살고 있는데 이제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새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2억 5천 한다. 그러면은 5천을 주인이 내줘야 되는데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5천만 원 싸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3억에 2년 계약했는데 얘가 나가는 바람에 갑자기 5천을 내줘야 되면 손해가 큰 거죠. 그래서 잘 양해를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기를 채워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 해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물론 이제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은 사실은 계약 기간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약으로 뭐 만기 몇 개월 전에 이제 통보한다 이런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특약은 유효하고요. 근데 이제 법과 갈등이 있을 때는 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가 많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죠. 근데 또 전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세입자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냐 하면 그냥 만기되면 당연히 보증금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집주인이라고 해서 돈 싸놓고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이제 전세를 주는 거는 집주인도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주는 겁니다. 집주인이 돈이 많다면은 월세 놓지 전세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 됐는데 그 집주인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세입자 구해서 이제 보증금을 받아서 줍니다. 근데 요즘 같이 이제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입자 중에는 당연히 만기 되면 돈 주겠지 하고 이제 새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집이 안 빠지면 집주인이 돈을 안 주고 나도 이제 새 집에 잔금을 치르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그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만기 지나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해서 보증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송하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송하더라도 원래 보증금과 연체이자와 소송 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새집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날린 경우에는 이것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 일단 기존 집이 빠진 다음에 새 집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스케줄에 따라서. 새 집부터 계약을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만기가 예를 들어 내년 23년 1월 31일이다. 그러면은 그 만기 전후로 나가고 만기 전후로 이제 새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일찍 구하거나 너무 늦어지면은 이제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이거는 중도 해지다. 네가 복비 물어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는 그럼 며칠 전부터는 복비를 누가 내고 며칠 후부터는 복비를 누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그렇게 명확하지 그런 법에 이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가능하면 만기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만기 전후로. 그러니까 1월 31일 날 만기라고 꼭 1월 31일 날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전후로 해야지 이제 문제가 없지. 너무 이게 이제 만기랑 거리가 시간적인 거리가 이제 있으면은 결국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기에 아무 말 없이 이제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고요. 3개월 후에 그 위약금은 없고 뭐 3개월 동안 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를 내야겠죠. 그래서 그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그 집주인이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해지가 안 되고 세입자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만기가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더 살 거면 사실은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게 좋고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적어도 이제 3개월은 더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계약을 하는 경우 꼭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두로 이제 합의만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구두로 합의한 경우 이제 증거가 없으면 서로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두 갱신도 가능하지만은 구두 갱신의 경우 이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 등을 이제 캡처해서 두면은 나중에 이제 증거가 돼서 계약서를 쓴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지만 아무 증거가 없으면은 그거를 이제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가도 그냥 결국 이제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기 된다고 그렇게 스무드하게 해지되는 게 아니고요. 그 2개월 전에 이제 정확하게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중도 해지 같은 경우는 그 세입자, 그 집주인이 중도 해지하려면 뭐 다 물어줘야 됩니다. 집주인도 이제 합의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복비, 이사비 거기에 이제 위로금까지 줘야 되고요. 세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대개는 뭐 이제 복비는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그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해 안 해주면은 만기 채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중도 해지는 안 하는 게 좋고 할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을 잘 설득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